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불법 공작을 벌인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들이 현직 검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을 떠나 국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비밀리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위해 송환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는 여우사냥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설득하거나 성인이 된 딸을 추행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엔 공작원들이 한 피해자의 집 앞에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너의 아내와 가족은 무사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탈주범과 탈취 재산을 수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화이자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2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오늘 이번 미국의 추가 구매로 현재까지 미국이 구입한 백신은 모두 5억 회분이며 이 가운데 약 2억 800만 회분은 이미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2억 회분을 처음 구매한 데 이어 추가로 20억 달러를 들여 화이자로부터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구매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번에 새로 계약된 백신은 올해 말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며 남은 9천만 회분은 내년 4월까지 모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셰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발표에서 미국 내 7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앞서 주에 비해 5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스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양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도쿄에서의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차관 협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의 대규모 체포 및 구금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쿠바 정권이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IT의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데니얼 푸트 전 잠비아 대사를 IT 특사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트 특사는 IT인들과 국제 파트너들과 관여해 IT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IT 주재 미국 대사와 협력해 미국의 외교를 이끌고 미국에서 IT에 파견된 연방정부 요원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콜롬비아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의 군사훈련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훈련과 암살 사건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암살 용의자 가운데 콜롬비아 군 출신 7명이 미 군사훈련을 받았다며 이 중 일부는 국무부가, 일부는 국방부가 자금을 제공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서방부에서 오는 수천 명의 인원에 대해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지도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군인들 역시 그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아동서적 출판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이날 체포된 홍콩 언어치료사 노동조합 회원 5명이 홍콩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징후를 부추길 목적의 선동적인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언어치료사 노동조합과 관련한 자산 16만 홍콩 달러도 동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 그림책은 마을에 침입한 늑대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양 12마리가 끝내 붙잡혀 늑대들의 마을에 구금됐다는 내용입니다. 스티블리 국가안전처 선임경정은 이는 지난 2019년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밀항하려던 홍콩 활동가 12명이 중국 해양경비대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징후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선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은 미국 본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 제기되는 북한의 위협에 정보국이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도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29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북핵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reliable, predictable, constructive way forward. 셔먼 부장관은 전략대화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식량 안보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안타깝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건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북한과의 조기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시기인 만큼 북한 측 화답을 끈기 있게 기다리려고 한다며 기다리는 동안 미, 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공조할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북한에 조속한 답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습니다. Thinking together about bring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ertainly an area for cooperation. 셔먼 부장관은 중국은 대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확실히 미중 간 협력 분야로 중국 측과 만남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오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텐진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텐진에서 가질 대화에서 미, 중이 북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논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늘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역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 양측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북핵 문제를 미북 양자 문제로 국한짓지 않겠다는 변화된 접근법이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차관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중 간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적겠지만 논의의 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국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미, 중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원칙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전체적인 미중 간의 현재 분위기가 워낙 갈등이 고조되고 또 갈등이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 중국 사이의 밀착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상당 부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과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핵 문제를 다자 협의의 틀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북한이 자력갱생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채찍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교착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선 미국의 대중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반도체와 5G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의 공급망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에 반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포함해 영내 도전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공 교수입니다. 중국이란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원칙에 한국이 매우 전향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계속 견지해 나가고 좀 더 구체화하는 미국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셔먼 장관이 발신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와 함께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분기별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앞서 지난 21일 일본에서 4년 만에 차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가을에 3자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고 아마 워싱턴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과의 협의를 마친 셔먼 부장관은 다음 순방국인 몽골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이 한반도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사안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we are never going to have identical interests with the PRC. But North Korea,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5일로 예정된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 중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she will take part in high-level meetings there. I would expect that the totality of that relationship, 셔먼 부장관은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들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선 전체적인 관계와 경쟁 요소, 적대적 요소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협력적인 요소들도 의제에 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알아내기 위해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중 관계가 주로 경쟁 관계에 있고 적대적 요소들이 있지만 관심사가 일치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But more broadly, and you ask about the tools that we have to affec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진 동맹과 파트너십이라는 유례없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고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의 첫 방문자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들 동맹과 특별히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파트너십에 많은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들 나라들과 많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invested heavi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 heavily in these alliances, in these partnerships.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의 감소는 영내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관심사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핵 6자 회담을 이끌었던 힐 전 차관보는 22일 미 민간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미북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하지만 단지 북한을 다시 대화에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이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도 대화를 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무언가 제공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셔먼 부장관의 전격적인 방중이 미북 관계를 움직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협력 분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한반도가 전쟁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북한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한국 등 영내 동맹국과 억제력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도 이번 방중이 부동의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를 움직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셔먼 부장관은 25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not prepared to engage in a process that is. 갈루치 전 특사는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과거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보다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현 정부는 그런 신호를 보내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관여하도록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이 먼저 신호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초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관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any substantial move on sanctions. 북한은 좀 더 광범위한 미북 관계와 관련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사라지면 그때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초래한 상황이라며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재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와 지원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전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는 것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에 백신을 나눠줄 계획이 없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대북 정책 검토의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중앙정보국이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도전들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20일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의 위협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매우 무서운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사안이 다시 출현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지도부의 성격과 확대되고 있는 역량을 감안할 때 그것에 대해 여러분은 매우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살펴볼 때 북한이든 이란이든 혹은 그 어느 곳이든 우리의 시간과 관심, 업무를 차지하게 될 계속되는 많은 도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의심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백한 이유들, 특히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본토는 물론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제기되는 위협에 CIA가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국무부에 근무한 직업 외교관인 번스 국장은 올해 2월 상원 인준을 거쳐 CIA를 이끌고 있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 2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 세계 안보 지평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테러와 핵 확산, 또 공격적인 러시아와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40개 내지 5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핵 과학자가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공격 상황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국장은 북한이 40개에서 5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신중하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핵과학자 회보 7월호에 실린 북한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이 가운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핵무기를 만들 경우를 상정해 추정치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think that it's probably more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at least initially, has focused on one or two very simple designs and therefore are somewhat basic in their production. 크리스텐센 국장은 또 북한이 고도의 2단계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추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폭발력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에 1단계 핵 분열탄을 만들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매년 최대 6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해 2030년까지는 80개에서 9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다양한 폭발력을 갖춘 탄두에 적합한 강력한 핵폭발 기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심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first tests were, of course,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figure out configuration and all these things. And then once you got into the third, fourth test,
크리스텐센 국장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은 핵기술을 개발하고 구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3차, 4차 핵실험 때 5킬로톤, 10킬로톤, 15킬로톤 같은 의미 있는 폭발력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 뒤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밝혔으며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최소 100킬로톤에 달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takes a lot more than one test of a hydrogen design to get it to the size and the capability. 수소폭탄 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고 재진입체 기술까지 갖추려면 한 번의 실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따라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모든 사거리를 망라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진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고 실험한 것이지만 북한이 공개한 대포동 2호, 화성 13, 14, 15, 16호는 모형이거나 기술 시험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아직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실제 공격에서 미사일과 재진입체, 탄두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북한이 현재 미사일 고체 연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sort of seeing element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gram moving toward fielding a ballistic missile with solid fuel.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이 고체 연료를 장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고 있고 고체 연료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의 작동을 상당히 단순화하고 발사도 훨씬 신속해지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텐센 국장은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당혹스러운 새로운 움직임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의 개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지난 1987년부터 세계 9개 핵 보유국에 대한 핵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북한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동맹관계 재정립과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지난 6개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정에 복귀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에 나서는 등 굵직한 외교 과제들에 다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압박했던 전임 행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설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위기, 핵 확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도전들은 국가들이 함께 그리고 공동으로 협력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allenging the will only to be solved by nations working together and in common. We can't do it alone.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상대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였습니다. 또 다음 달인 5월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을 미국으로 초청한 것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해법을 설명하던 중 이 같은 방문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십이라는 유례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we have is the unprecedented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임 초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챙기며 공을 들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지난 3월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동맹관계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국 문제를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here are serious crises.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여러 나라가 미국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고 예멘과 에티오피아, 미얀마를 포함한 나라들은 미국이 다뤄야 하는 심각한 위기지만 중국의 도전은 이들 나라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적 역량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경쟁적이고 또 협력적일 수 있지만 적대적일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부처들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나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 등 국제 무대에서도 연일 중국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출범 하루 전인 1월 19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입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란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발언 이후 행정부 내 여러 부처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 전임 행정부 당국자 등이 참여하는 대북정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후 약 3개월 후인 지난 4월 30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사실을 확인했는데 새 정책에는 세심하게 조율되고 실용적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 측과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접촉 시도가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큰 윤곽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측에도 새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두 나라의 교착 상태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공이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면서 지금의 교착 상태는 북한이 외교에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연 북한도 그럴까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미국 본토 방어뿐 아니라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핵과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수퍼 박사는 22일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축 협상을 대가로 대북 미사일 방어 태세에 대한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 공군협회 산하 미첼 인스티튜트가 핵 현대화와 차기 핵태세 검토 MPR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오는 28일 미국이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을 개시하는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포 전 부차관보는 재직 시절 핵 군축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관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러시아는 항상 협상 대가로 대북 미사일 방어 역량 감축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그런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군축과 연계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My sugges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y evaluate missile defense in an arms control context is don't offer any concessions. 특히 러시아는 차세대 지상 기반 유격기와 함께 지난해 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3에서 쏘아 올린 SM-3 블록 2A로 요격한 실험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수퍼 부차관보는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유사시 자국의 핵무기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 큰 장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방어 역량이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에 큰 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당초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328 to protect against North Korea is going to upset strategic stability with Russia. I think the Russians are using this for political. 수퍼 전 부차관보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영내 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보다 미국이 항상 앞서 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당시 차세대 지상 기반 요격기 GBI 개발에 착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20기 늘어난 64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지상 기반 요격기는 적 미사일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500km 이상 떨어지는 외기권을 통과하는 비행 구간에서 자체 감지기를 활용해 파괴하는 무기로 미 국방부는 2028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ICBM 역량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더 이상 격차를 벌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차세대 지상 기반 요격기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ICBM 관련 첩보는 신뢰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라며 정확한 실제 보유량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차세대 지상 기반 요격기를 20기 더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히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보유량 중 일부는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기 전에 제거하는 방식도 셈법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미사일 방어는 단순히 미국 본토 방어 측면뿐 아니라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미국이 본토 방어에 소홀히 하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부 핵과 화학, 생물전 방어체계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존 하비 박사는 미국의 핵 태세 검토 NPR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결정 과정에서 핵 군축 요소를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y one concern about the Trump team is they tended to not emphasize the arms control piece of this. 하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핵 군축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검토 과정은 정확히 미국이 필요한 태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핵 현대화와 연계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하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핵무기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관련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동맹과의 사전 긴밀한 조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공표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동맹 요소를 셈법에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다음 주로 68주년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긴 세월을 기다린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은 미북 간 유해 송환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만약에 관계가 달랐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전장에서 돌아왔더라면,
전장에서 실종된 남편을 가슴에 품고 그의 생환을 평생 기다리다 숨을 거둔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금만 덜 사랑했더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더라면 나와 가족의 삶이 어땠을까? 올해 74세인 리처드 다운스 씨가 지난 2016년 북한을 방문해 대동강을 바라보며 떠올렸던 질문들입니다. 미 공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북한에서 실종된 아버지 홀 다운스 중령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미군 포로 실종자 가족협회 다운스 회장은 당시 방문길에서 아버지의 전투기가 추락했던 평양의 북서쪽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him, but we know kind of where his plane went down. And the area is on the approach to the airport in is it Sunan? Is that where the airport is? And so we actually flew over, and I was able to look down on the area where my dad's plane went down. 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전투기가 추락했던 지점을 내려다 봤을 때의 느낌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이에 대해 3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합니다. 다운스 회장은 당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 당국과 만남을 가진 후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성과로 미군 유해를 담은 55개 상자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당시 하와이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유해 송환식에 한국전쟁 포로 실종자 가족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당시 유해 송환식에서 이들 영웅이 절대 잊히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전사한 영웅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이후 미북 간 관련 논의가 중단된 현재 포로들과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다운스 회장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사 확인은 물론 유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이미 고령의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1998년 설립된 한국전쟁과 냉전 포로 실종자 가족협회는 미국 내 유일한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의 협의체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례 브리핑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두 나라의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면서도 민간 차원의 노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서가 기밀 유지 상태라며 기밀을 해제해 전장에서 싸우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lligence reports from the war, we're trying to get those declassified. Many of them are still classified, believe it or not. And we are trying to gain access to those because they could give us a lot of information on where some of these men. 다운스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외부와 단절해 있지만 북한이 준비가 됐을 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미 정부 당국과 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회원 가족들을 위해 단체 웹사이트에 관련 진행 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2021 뉴스 서한에 따르면 117차 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발의됐던 우리 영웅을 집으로 데려오기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실종된 미군 요원과 관련된 문서의 광범위한 기밀 해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은 한국전쟁 실종 포로와 실종자 확인 임무를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지정해 미북 정부 간 논쟁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뉴스 서한에 따르면 지난해 초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싸우던 미군이 옛 소련으로 이송됐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검토가 임박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서한을 작성한 도나 녹스 변호사는 한국전쟁에서 싸우다 실종된 병사들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70여 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갑갑한 심경, 그간의 어려웠던 상황과 현 DPAA 국장의 노력들을 언급했습니다. 녹스 씨는 다운스 회장의 여동생으로 1952년 1월 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접한 평범한 미국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스 씨는 서한을 마무리하며 실종자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는 향후 몇 주, 몇 달에 걸쳐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모른다는 것, 죽었더라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비극이자 충격이라는 다운스 회장은 가족들의 소원은 미군 포로와 실종 병사들의 유해라도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96세가 됐을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저 안고 싶을 거라는 다운스 씨. 아버지의 유해를 어머니 곁에 묻고 언제든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오늘 하루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Daddy, do you not care? I would just want to hold him. Yeah, it would be nice to bring my father and bring my father and my mother together again, even if it is in death, and have a headstone where we can go and say, "Hi, Mom. Hi, Dad. I had a hard day today." 다운스 회장은 DPAA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지 못했던 연례 브리핑 행사를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DPAA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7,699명 가운데 북한 지역에만 5,300여 구가 묻혀 있으며 이 중 평안북도 운산군 청천강 일대에 1,495구, 장진호 일원에 1,024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2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도 일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최고는 29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기온이 24도, 최고는 33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최저 24도, 최고 34도. 신의주 최저 23도, 최고 34도. 강계 최저 22도, 최고 34도. 희천 최고 23도, 최고 35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 34도. 개성 최저 25, 최고 35. 사리원 맑고 최저 24, 최고 34.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23도, 최고 32도. 장진 최저 15도, 최고 29도. 해산 최저 19도, 최고 33도. 원산 최저 24도, 최고 32도. 평강 20도, 34도. 청진 최저 24, 최고 31. 선봉 최저 23, 최고 29. 삼지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먼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최종권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제9차 미한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과 한반도, 지역,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한 외교차관 회담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전략 대화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전략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미한 각급에서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미한 정상회담 합의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략 대화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 분야라면서 중국 측과 만남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불법 공작을 벌인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들이 현직 검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을 떠나 국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비밀리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위해 송환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는 여우사냥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설득하거나 성인이 된 딸을 추행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엔 공작원들이 한 피해자의 집 앞에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너의 가족은 무사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부당한 이익을 얻어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미국의 이번 기소에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탈주범과 탈취 재산을 수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모더나 백신 300만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료는 23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앞서 제공한 25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에 이은 추가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제공되는 백신은 오는 25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관료는 특혜를 얻거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신 공급에는 조건이 없고 오직 생명을 구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미국의 이번 추가 백신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파키스탄이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이 넘었고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전염력도 훨씬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앞서 지난 20일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 사례의 83% 이상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7월 첫 주에 50%에 비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6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는 어제 이스라엘 보건부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39%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2주 전 발표에서 델타 변이 확산 이후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64%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만 화이자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는 91.4%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아동서적 출판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경찰 내 홍콩 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이날 체포된 홍콩 언어치료사 노동조합 회원 5명이 홍콩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증오를 부추길 목적에 성동적인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언어치료사 노동조합과 관련한 자산 16만 홍콩 달러도 동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 그림책은 마을에 침입한 늑대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양 12마리가 끝내 붙잡혀 늑대들의 마을에 구금됐다는 내용입니다. 스티브 리 국가안전청 선임 경정은 이는 지난 2019년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밀항하려던 홍콩 활동가 12명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선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임 경정은 또 아동들이 책의 내용을 통해 사회에 반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